2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이 페이지는 62페이지고요.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시간이죠. 상태 변화 온도, 끓는 점, 그 다음 녹는 점, 그 다음 어는 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물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 성질이 일정한 애, 나처럼 순수한 애들. 무슨 물질? 순물질. 그 다음 순물질이 막 섞여가지고 성격이 복잡해. 알겠어? 되니 어떤 새끼는 증오와 그 다음 질투와 그 다음에 뭐 고마움 뭐 이런 성격들이 복잡한 애들. 혼합물. 맞아? 되니? 자, 그래서 우리 순물질이다 혼합물이다 어떻게 구분했어? 성질이 일정해, 특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면 순물질. 그러면 순물질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뭐예요? 화학식으로 쓸 수 있으면 순물질이야. 됐어? 그럼 화학식으로 못 써. 왜? 섞인 물질이 한두 개야지. 여러 개가 지기 때문에 이 화학식으로 우리가 못 쓰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혼합물이라고요. 혼합물은 특성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요. 특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방에 너 순물질이니 혼합물이니 구분하는 방법이 가열하거나 냉각해서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 나와서 너 순물질이야. 그치? 근데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가 일정하지 않거나 온도가 일정한 부분이 여러 번 나오면 볼 것도 없다. 뭐다? 혼합물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이해되니? 자, 이제 오늘 배울 거는요. 그 중에서 상태 변화 온도입니다. 이름하여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야. 자, 그러면 이거 지난번에도 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길 보세요. 자, 고체 물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액체 물질이 있습니다. 왜 동글뱅이 크게 그렸죠? 부피가 증가하니까 딱 하나 빼놓고 누구? 얼음과 물, 물과 얼음. 그치? 그거 빼놓고 그 다음 여기 기체가 있습니다. 겁나 커지죠. 그치? 이렇게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주변 온도와 압력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요. 그치? 자, 근데 문제는 주로 온도에 따라 상태가 마구마구 바뀌죠? 고체인 녀석을 가열하면 액체가 돼. 이걸 뭐라고 불러? 중학교 1학년 과정. 융해. 이거 모르면 안 돼. 이거 열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되죠? 흡수하는 열을 뭐라고 해? 융해열. 그치?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액체가 기체가 된다. 기체가 된다. 기화라고 하죠. 성격 급한 녀석은 고체가 기체로 변하기도 하는데 관심 없기 때문에 빼고 이름만 알려줍니다. 승화죠. 자, 그 다음 기체가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액체가 된다. 뭐라고 불러? 액화. 그 다음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 융의 반대말 열 방출해야 되죠? 응고. 응가 아니야. 똥꼬도 아니야. 야, 너 똥꼬 이런 얘기 아직도 좋아하면 초딩이지. 에이그. 개초딩. 그지? 너 똥 오줌 뭐 이런 얘기하면 웃지. 밥 먹는데 똥 얘기하거나 똥 얘기할 때 밥 얘기하면 기분 좋지. 재밌지. 웃었으면서. 앞으로 내가 똥 얘기하는데 밥 얘기하면 웃나 안 웃나 볼 거야. 알겠죠? 자, 점심들 드셨어요? 혹시 설사를 닮은 카레 먹은 사람 없어? 거봐! 들었지? 막 생각이 났지? 자, 내가 그냥 하나는 얻어 걸린다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고액기 이렇게 세 가지 상태 변화 이름 얘기해봤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 상태 변화 온도야. 알겠니? 자,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융액식일 때 온도가 일정 구간이 있어요.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녹는 점이라고 하죠. 그 다음 액체를 기체로 상태 변화할 때 또 역시 온도가 일정한 점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 끓는 점이라고 해. 근데 문제가 있죠. 액체가 고체화되는 온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어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같은 물질이면 무조건 같아야 돼. 예를 들어서 얼음 몇 도씨 녹니? 0도씨요. 물 몇 도씨에서 어니? 0도씨요. 같은 말이죠. 근데 문제가 누구지? 이것이 이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이거 이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예요? 끓는 점. 이것도 끓는 점이야. 알겠어? 이것도 끓는 점이야. 하지만 끓는 점은 너희들 보통 이것만 생각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식는 점이라는 표현은 아예 없다. 그 다음 학교 선생님 중에서 일부는 액화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액화점이라는 말은 정식 용어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액체가 될 때의 끓는 점을 액화점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정식 용어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 선생님이 쓴다? 그러면 그냥 알아들어야지. 근데 시험 문제나 나중에 문제에 그런 액화점이라는 말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늘 요거 배울 거야.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끓는 점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고 그때 다르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순서를 좀 바꿔서 아래부터 합니다. 뭐라고? 아래부터 할 거야. 지금 현재 끓는 점부터 나왔잖아. 나는 뭐부터 할 거야? 녹는 점과 어는 점부터 할 거야. 알겠냐? 녹는 점과 어는 점하고 위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너희들 배우는 이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얘네들은 물질마다 다 같은 값이에요? 물질마다 다 다른 값이에요? 물질마다 다 다른 값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해? 물질의 두 글자 특성, 특별한 성질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녹는 점, 끓는 점, 어는 점이 왜 why 물질의 특성이 됩니까? 이게 질문이죠. 왜 물질의 특성이냐라는 거야. 바로 이유는요. 한마디로 얘기할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의 종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배열 다 다르지. 그치? 종류와 배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입자 간의 물질의 종류에 따른 입자 간의 인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차이 때문에 그렇다? 인력 차이. 자, 고체는요. 이렇게 가까워. 제자리 짓따르고 있어. 이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야. 그치? 근데 A라는 물체는 요때 작용하는 힘이 10N이에요. 그럼 외부에서 요때 작용하는 요 힘 10N만 깰 수 있다면 서로 분리되겠지. 맞아? 됐니? 그런데 이 세상에는 모든 물체가 고체 물체가 이 인력이 10N이야? 아니죠. 20도 있고 30도 있고 40도 있고 맞죠? 맞아? 그러면 만약에 30N짜리다. 아까 A라는 녀석은 10이야. 지금은 B라는 녀석인데 30이야. 그러면 힘이 더 크죠. 그 힘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에너지가 더 많이 있어야 돼? 더 조금 있어야 돼?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열을 더 많이 흡수하는 거야. 그런 애들은 녹는 점이 높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녹는 점이 높으면요. 어는 점도 높게 형성돼. 근데 이게 표현이 좀 웃겨. 잘 들어. 녹는 점이 높잖아? 그럼 잘 안 녹는다는 얘기지. 그럼 녹는 점이 높게 나와서 50도야. 그러면 어는 점도 몇 도야? 50도지. 그러면 어는 점이 높으면 빨리 얼어. 이해 안 돼? 이해 안 되면 지금부터 볼게요. 녹는 점이 몇 도라고? 50도. 이게 녹는 점이다. 현재 온도가 10도야. 몇 도씨까지 가열해야 되죠? 50도까지 가열을 해서 내가 50도를 넘어가면 뭘 만들 수 있어? 고체를 액체로 만들 수 있어. 그치? 그럼 고체에서 액체까지 되려면 이만큼의 열을 흡수해야 돼. 맞아? 그런데 현재 내가 60도야. 60도에서 이제 온도를 낮춰. 10도만 낮추면 바로 얼죠. 그치? 맞니? 그래서 녹점이 높다? 어는 높게 나와요. 녹점이 높다는 얘기는 잘 빨리 녹아요? 천천히 녹아요? 천천히 녹아. 녹는 데까지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좀 오래 걸려.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어는 점은 높으면 빨리 온다는 얘기죠. 됐니? 이런 식이야. 이해됐냐? 자, 이때 포인트가 뭐라고? 물질의 종류에 따른 입자의 종류가 틀려서 인력의 차이가 생겨. 그래서 인력이 크면 우리는 상태 변화 온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다 쉽게 정리한 게 이거야. 입자 간의 인력이 크면 스르륵 상태 변화 온도도 높다 낮다 높다. 이걸 무슨 관계라고 하지? 비례. 그치? 비례라고 해. 그래서 이따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써줄 거야. 알겠니? 됐어? 그래서 먼저 쓸 건 이겁니다. 먼저 쓸 거. 제목에다가 먼저 쓸 거. 자,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 했죠. 이런 거 우리가 한 뭐라고 해? 상태, 변화, 온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거 무슨 기호야? 얘들아 이거 무슨 기호? 비례한다. 내가 A 이렇게 쓰면 뭐야? B가 증가하면 A가 증가한다. B가 감소하면 A가 감소한다. 비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 이게 결과야. 이게 X면 이게 Y란 얘기야. 맞아요? 그 다음 요거하고 비슷한 거 A 이렇게 물고기 하나 쓰고 C분의 1 이렇게 썼어. 이거 무슨 뜻이야? 그렇지, 이게 반비례죠. 그러면 C가 증가하면 A 감소, C가 감소하면 A 증가.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한 방에 같이 쓸 수 있지. 그럼 어떻게 써? A 이렇게 쓰고 B, C라고 쓰고. 이거는 뭐야? A라는 결과값은 B, C의 원인값에 각각 B에는 비례, C에는 반비례. 그래서 A를 증가하고 싶으면 B를 증가하고 and C를 감소하면 되죠. 맞아? 됐어? 이걸 한국말로 언제까지 쓸 거야? 그치?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쓰면 글씨 쓰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그다음 누가 니들 책을 띠쳐가도 띠프 훔쳐가도 그치? 해석을 못하죠. 일종의 21세기 연금술사 노트입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야? 입자간 인력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인력이 크면 상태 변화 온도가 높아. 끓는 점 높고 녹는 점 높고. 이해됐니? 됐습니까? 자, 요거는 선생님이 계속 수업할 때마다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저거는요, 나중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많이 써볼 거예요. 알겠니? 자, 저거 다 썼니? 저게 이 단원에서의 입자 인력은 전부 다 똑같아 틀려? 물질마다 달라. 그래서 특성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가장 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밑에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는 점부터. 녹는 점이 무엇입니까?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인데, 잘 봐.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이 있어야지만 순물질이야. 당연한 거죠. 아까 얘기했죠?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순물질 아니야. 관심 없어. 그 다음 두 번째,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이 2개, 3개, 4개 나와? 관심 없어. 우리는 지금 현재 전부 어떤 녀석만 따지는 거야? 순물질. 알겠니? 자, 그래서 녹는 점은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밑줄쳐. 고체 물질이 녹는 동안. 이거를 동의어로 뭐라고? 융해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융해. 융해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거를 녹는 점이다. 그럼 어느 점은 응고할 때, 액체가 응고할 때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들은 전부 뭐에 해당된다? 바로 물질의 특성이다. 자, 그러면 추억의 중학교 1학년과 왜 온도가 일정해? 이런데 흡수한 열이 전부 어디에 있어? 즉 입자 인력을 끊어버린 데 있어요. 알겠어? 그러면 여기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 어느 점에서도 역시 온도가 일정하지? 그치? 무슨 일이 벌어져? 열을 방출했기 때문에 인력이 세진 거야. 그러니까 딱 붙은 거지. 됐니? 됐어? 입자는 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이 열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외부에서 막 열을 주면 얘가 입자 온도가 막 활발해지지. 그게 지들끼리 인력보다 크면 벌어지는 거야. 그럼 이 녀석이 열을 다 뺏겨. 뺏기다 보면 지들끼리 그럼 인력이 크니까 뜩. 그게 이거. 됐니? 설명을 했다. 자, 볼게요. 녹는 점 또는 어는 점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했어요. 밑줄 쳐. 물질의 특성이다. 왜 특성이 되는 거야? 입자 인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무슨 차이? 입자 인력 차이. 써다 입자간 인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물질이야 입자 인력 다 달라. 같은 물질이야 입자 인력 다 똑같아. 됐죠? 그럼 그래서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특성이니까 당연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한번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 한번 볼게요. 로르산이라는 녀석은 44도, 8m 사하는 62도. 그러면 내가 현재 온도가 같은 상태에서 녹일 때 누가 온도가 더 많이 들어? 8m 산이죠. 그렇지? 내가 현재 10도야. 얘는 몇 도씩까지 가야 돼? 34도가 열해야 되지. 얘는 몇 도가 열해야 돼? 52도. 누가 열이 더 많이 필요해? 8m.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르산하고 8m산 둘 중에 인력이 누가 더 크다는 얘기야? 8m. 됐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럼 밑줄 쳐. 같은 물질. 같은 물질이야. 그러면 무조건 녹는 점과 어는 점은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여기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런 얘기예요. 자, 얼음이 한 바가지 있어요. 얼음 한 덩어리 몇 도씩에서 넘어가? 0도씩. 얼음이 10덩어리가 있어. 그걸 한 대 놓고 바구니에 넣고 우리가 가열을 할 거야. 몇 도씩에서 넘어가? 0도씩. 그 얘기야. 질량하고 무관하구나. 부피하고 무관하구나. 양에 관계없구나. 알겠니? 여기서 양에 관계없다는 얘기는 질량과 부피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많건 적건 간에 한 바가지건 두 바가지건 한 덩어리건 두 덩어리건 상태 변화 온도는 항상 일정하다. 종류만 따지는 거야. 알겠니?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은 종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종류야. 양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자, 그 다음 한 물질에 라고 했어. 밑줄 쳐. 한 물질에. 이건 뭐야? 같은 물질. 얼음이면 얼음. 얼음 얘기하는데 저쪽은 소금 얘기하고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치? 한 물질에 녹는 점과 어는 점은 무조건 같죠. 자,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야. 됐니?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자, 일단 현재 처음 온도가 여기에요. 그치? 그런데 온도가 쭉 증가했어. 열 흡수해서 방출했어. 흡수했어. 그럼 흡수해서 쭉 올라가서 여기 점선이 있는 구간까지 가열을 했는데 문제는 이 구간부터는 온도가 쭉 하고 일정하네. 맞죠? 됐니? 온도가 일정하다. 맞아요. 됐어?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상태 변화가 한 번 일어나고 있다. 그럼 처음이 고체니까 그 다음 상태 변화 액체.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하는 거. 현재 여기서 뭐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쓰세요. 융해가 일어나고 있죠.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러면 융해가 끝났어. 융해가 끝났으면 다시 온도가 올라갑니다. 현재 무슨 상태? 액체. 그래서 고체, 고액, 액체죠. 그치? 그런 다음에 얘를 쭉 해서 영원히 가열하는 게 아니라 가열하다가 멈췄네. 그치? 멈췄다. 그럼 멈춘 다음에 온도를 낮췄어. 온도를 낮추니까 또 어느 구간부터 온도가 쭉 하고 일정해. 맞아? 그러면 액체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해. 그 다음 상태 변화. 차갑게 되는 상태 변화. 냉각하는 상태 변화. 열 방출하는 상태 변화.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응고. 그치? 그 다음 응고가 끝났으면 다시 고체가 되는데 재밌는 게 있죠. 그치? 응고될 때 온도 어느 점? 이 온도와 녹을 때 융해될 때 온도 녹는 점 이 온도가 같잖아. 같은 물질이니까. 여기는 얼음 쓰고 여기는 식힐 때는 소금 썼다? 그러면 틀리겠지. 그치? 그러면 이게 얼음이야? 그럼 이거 뭐야? 얼음물. 이거 뭐야? 물. 이거 뭐야? 물얼음. 이거 다시 얼음. 물 몇 도씨에서 얼어요? 0도씨. 100도씨가 왜 나와? 니네 동네는 100도씨인가 보지? 그 다음 얼음 몇 도씨에서 녹아요? 0도씨. 맞잖아. 그 얘기야. 알겠니? 됐어? 이제 궁금한 거 있습니다. 자, 빨간색 펜 꺼내시고요. 이 온도의 이름은 무엇일까라는 게 질문이에요. 이 온도의 이름. 얘들아, 여기 온도 이름 뭐라고 했어? 녹는 점. 니네 녹는 점 다음에 온도는 이름이 뭐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다가 끓는 점이라고 쓰면 틀려요. 뭐라고? 쓰면 틀려.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요. 많이 낚입니다. 이거 끓는 점 아닙니다. 야, 이걸 끓는 점이라고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고체할 때는 온도가 증가하는 거 알지? 그 다음 여기 상태 변화할 때 온도 일정한 거 알지? 다시 액체가 되면 온도 증가하는 거 알지? 다시 끓는 점이 되려면 일정한 구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저기 있어? 없지. 지금은 이거밖에 안 나왔지. 이렇게 돼서 일정했다가 여기 상태 변화 확실해?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야, 여기서 일정할지 여기서 일정할지 여기서 일정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래서 이건 끓는 점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써야 돼? 써, 아, 무, 거, 뚜, 아님, 요 써놔. 뭐라고? 아무것도 아님요. 야, 재밌게 하기 위해서 메롱 똑같지. 됐죠?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낚이지 마세요. 정말 많이 낚이는 게 저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녹는 점과 어는 점보다 끓는 점은 높겠지. 그거밖에 몰라요. 알겠니?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 그래프를 하나 그릴 건데요. 자, 그래프 그리기 전에 책 먼저 보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한번 해보자. 오른쪽 동글뱅이 5번 보자. 몇 번? 동글뱅이 5번. 동글뱅이 5번 볼게요. 자, 동글뱅이 5번 보면은요, 물질의 종류, 양과 녹는 점이라고 돼 있어. 보이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자, 그럼 보이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어. 8m 산이 있고, 그치? 8m 산이 100g이고 얼음이 100g이야. 맞아? 이거 같은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다른 물질이죠. 그러면 써놔. 다른 물질. 그럼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녹는 점이 같아야지 달라야 돼. 달라야 되죠. 이걸 그래프를 거꾸로 그리면 무슨 그래프야? 이렇게 그리면 어느 점 그래프야? 그래서 지금 봤더니 얼음 같은 경우는 여기죠? 얼마? 0도씨. 그렇죠? 그럼 8m 산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62도씨. 맞아? 됐니?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알 수 있는 거, 야, 둘 중에 누가 더 인력이 커요? 라고 하면 얘 8m 산이 커요. 이렇게 잡지. 인력은. 맞죠? 자, 근데 오른쪽 보자. 오른쪽은 다른 물질, 같은 물질? 같은 물질. 내가 뭐라고 했어? 상태 변화 온도는 종류와 관련돼 있다겠지. 양하고 관계가 없지.
그치? 그럼 종류와 관련돼 있는데 종류가 8m 산, 8m 산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같으니까 인력 똑같지? 인력이 똑같으면 녹는 점도 똑같아. 그래서 몇 도? 62도. 대신에 차이점은 뭐야? 녹는 시간이 들겠지. 야, 얼음 한 덩어리가 있고 10덩어리가 있어. 누가 더 빨리 녹아? 한 덩어리. 그 얘기야. 그래서 100g짜리가 잘 봐. 여기선 시간 차이가 생겨요. 100g짜리는 시간이 짧고요. 그 다음 200, 이거 잘못 그렸다. 200g짜리는 시간이 길어요. 맞아? 시간이 짧고 시간이 길고. 요 차이야, 요 차이. 시간 차이가만 나는 거야. 온도 차이는 있어, 없어? 없어요. 요거 일정하다는 걸 까먹지 마. 됐지? 자, 다음 우리 생활 속에서 녹는 점을 이용하는 거 한번 볼게요. 위에 겁니다. 자, 녹는 점이 낮은 것을 이용한다. 그래서 밑줄 쳐. 녹는 점이 낮은. 왼쪽에다 쓸까? 이거 뭐야? 잘 녹음이야. 뭐라고? 잘 녹음. 그럼 잘 녹는 데 쓰는 게 뭐냐? 고체 접착제, 퓨즈, 댐납. 됐어? 얘들아, 잘 녹으면요. 빨리빨리 녹으면 빨리빨리 식는다는 얘기야. 알겠어? 고체 접착제는 빨리빨리 녹고 빨리빨리 섞이고. 알겠어? 빨리빨리 식고. 퓨즈나 댐납은 지난번에 배웠지. 고체 플러스 고체. 혼합물. 녹점이 높다? 그렇다면 뭐야? 잘 안 녹음.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안 녹음. 그럼 이 높은 열을 견디는 것들은 이걸로 써야 되죠. 타이타늄, 티타늄이라고 합니다. 비행기 엔진, 주조, 틀, 꼬마전구의 필라멘트. 꼬마전구의 필라멘트가 뭔지 알아? 빛내는 거. 이걸 백열전구라고 하는데 백열전구는요. 열 때문에 빛이 나와요. 그래서 백열전구를 손으로 잡으면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날 거야. 족발인가? 내 손이 입고 있어? 맛있겠지? 승현아 먹으면 돼. 알겠죠? 됐니? 그 다음 주조틀이 뭘까요? 쇳물 알아요? 쇳물? 쇳물을 틀에다 집어넣고 그대로 붙여. 그 틀을 주조틀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쇳물에 녹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치?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보자. 너네는 쓰지 마시고 설명 들어. 요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겁니다. 요 그래프. 자, 이제부터 그래프 하나 그릴 건데 너네가 해석 좀 해봐. 자,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그래프. 뭐라고?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 그래프. 자, 여기다가 내가 몇 개를 그릴 거야. 요게 A다. 처음 운동 다 여기야.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렇게 이게 B. 됐니? 이게 B. 그 다음에 아니다. 또 몇 개 그려야지. 요 그 다음에 요렇게 C. 이거 D. 그 다음 C는 어디다 팔아먹었어요? 라고 하면 C는 띵띵띵띵띵. 요 보라돌이 알지? C. 됐죠? 현재 이 그림에는 몇 개의 그래프가 보여? 효정? 몇 개의 그래프가 보여? 왜 세 개야? A랑 B랑 A, B, C, D인데? A, B, C, D에서 몇 종류의 물체가 보이냐고. 내가 아까 질문 좀 잘못했어. 그래프는 4개야. 그 다음 물질의 종류는 몇 종류? 효준아? 물질의 종류는 몇 종류? 땡. 좋으니까 그러니까 틀리지. 세이야. 자, 물질의 종류를 따질 때는 특성이 몇 개 나오느냐라는 걸 따지면 되지. 특성이 2개 나오면 2종류. 10개 나오면 10종류. 자, 이거 특성 몇 종류야? 잘 봐. 첫 번째. A는요. 처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고체다. 고체야. 자, 고체인데 A는 녹았어, 안 녹았어? 아직 안 녹았지. 얘 쭉 올라가다가 언젠가 녹겠지. 그래서 첫 번째, 녹는 점 졸라 높은 녀석 A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녹는 점은 B하고 C가 같네? 그럼 B하고 C는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그래, 같은 물질이야. B, C는 같은 물질이에요. 뭐라고? 같은 물질. 두 번째 타였고, 그 다음 D는 녹점이 제일 낮죠. 그래서 세 종류죠. 그렇지. 그래서 특성이 세 종류 나왔어. 물질 세 종류 나와. 그러면 이 물질 세 종류 때문에 나중에 뒤에서 배우는 걸 우리가 여기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러면 물질의 특성은 물질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치?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거 겉보기 성질, 상태 변화 온도, 밀도, 용해도. 그럼 밀도 몇 개 나오겠어? 3개. 밀도 같은 녀석 누구야? BC요. 용해도도 몇 종류 나와? 3종류. 용해도 같은 녀석 누구야? BC요. 아, 그렇게 푸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보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녹는 점을 비교하면 녹는 점은 누가 제일 높아? A요. 그 다음 B하고 C는 같아요. 그 다음 D가 제일 작아. 그래서 녹는 점은 곧 세 종류니까
상태 변화 온도 세 개를 통해 특성 세 개라는 걸 찾았어. 그 물질 종류도 세 종류야. 자, 그때 이 농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입자 인력이 누가 제일 크다고? 그 다음 BC 똑같고 D가 제일 작아서.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이야. 상태 변화 온도는 입자 인력이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어. 야, B하고 C는 그렇다면 뭔 차이야? 자, 이걸 설명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1번 같은 불꽃 세기야. 뭐라고? 녹일 때 같은 불꽃 세기야. 즉 우리 가스레인지 1단, 2단, 3단 인덕션 10, 15, 20, 20이면 20, 30이면 30. 뭔 얘기인지 알아? 그게 같은 불꽃이다. 알겠니? 그런데 B하고 C 중에서 B는 요때 녹았죠. C는 요때 녹았지. 누가 더 빨리 녹았어? B. 양이 많다는 얘기야, 틀리다는 얘기야? 양이 적다는 얘기야. 양이 틀려. 알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질량이 누가 더 크다? B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게 첫 번째야.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같은 양. 뭐라고? 같은 양. 그럼 같은 양이면 같은 질량이라는 얘기죠? 그렇지? 그런데 누가 더 빨리 녹았어? B가. 그럼 B가 더 빨리 녹으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불꽃 세기를 세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때문에 우리는 불꽃이 가열할 때 불꽃은 B가 C보다 세구나. 얘가 1단이면 3단, 얘가 5면 얘는 15.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농문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끝났다. 됐어? 농문점 별거 없죠? 자, 이제 뭘로 넘어갈까? 끓는 점입니다. 선생님 이거 왜 안 써요? 위에 있거든. 이거 어차피 문제에서 이것만 바꾸면 돼. 잘 봐라.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하고 똑같지? 그치? 똑같지 않냐? 뭐 틀린 거 뭐가 있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야, 선생님 왜? 아까는 이 그래프가 뭐였어? 농문점 그래프였잖아. 그렇지? 지금 무슨 그래프야? 끓는 점 그래프죠. 그럼 얘들아, 이런 문제에서 그래프가 나왔어. 그래프가 나왔어. 언제는 농점 그래프고 언제는 끓는 점 그래프일까? 뭘 보면 이게 녹는 점이다? 뭘 보면 이게 끓는 점이다 알 수 있을까? 그래프는 똑같아. 근데 어떨 땐 녹는 점이 돼. 어떨 때는 끓는 점이 돼. 사람 환장하네. 그치? 그거 찾아야 돼. 그래프는 똑같아. 그래프 보고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뭘 보고 문제 풀어야 될까? 문장을 보셔야 돼. 다음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에 이거 뭐 물어봐? 녹는 점. 다음 그림은 어떤 액체 물질들의 뭐 물어봐? 그래, 여기 그랬잖아. 여러 가지 액체. 이거야. 그래서 문제 안 읽으면 야, 이거 딱 보면 이거 녹는 점이야 끓는 점이야? 어떻게 알아 이씨. 그치? 근데 만약에 요렇게 놓고 요렇게 돼 있어. 요렇게. 그치? 요렇게 돼 있고 한 번 더 있어. 그럼 볼 것도 없지. 녹는 점이지. 끓는 점이 될 수는 없잖아. 야, 끓는 점 다음에 상태 변화 온도 있어 없어? 없잖아. 알겠니? 그런 거 빼놓고는 다 뭐 봐야 돼? 문제 읽어. 그림 보는 거 아니야. 문제 읽는 거야. 이해됐냐? 자, 이제 끓는 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끓는 점입니다. 자, 시작하죠. 액체 물질이 뭐 하는 동안?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끓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밑줄 치자. 액체 물질이 끓는 동안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화. 그래서 기화할 때 기화 시작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끓는 점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얘들아, 기화할 때 온도만 끓는 점이야? 아니, 액화할 때도 온도도 끓는 점입니다. 그것도 구분하시고요. 자, 그다음 끓는 점도 역시 이 물질마다 다 똑같아야 틀려요. 틀리지? 왜 틀려? 입자 인력 차이 때문에. 그래서 보자. 끓는 점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해서 밑줄 쳐. 물질의 특성. 이것도 역시 뭐라고 쓰면 돼? 입자 인력 차이 때문에. 인력이 크면 상태 변화 온도인 끓는 점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끓는 점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즉 아까 얘기했죠? 상태 변화 온도는 오늘 배우는 모든 상태 변화 온도는 양하고 상관없이 뭐가 관련돼 있다? 종류. 종류가 다르면 상태 변화도 틀려. 알겠니? 그래서 여기 써 있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왜? 특성이니까. 그래서 지금 볼게요. 이거 글씨를 잘 봐야 되는데 빨갱이는 뭐예요? 에탄올. 그 다음 밑에 있는 파랑이는 뭐예요? 메탄올이야. 에탄올 아니야? 같은 물질이야? 다른 물질이야? 자, 참고적인 얘기 알려줄게요. 얘들아, 에탄올하고 메탄올을 우리가 한꺼번에 알코올이라고 한단다. 뭐라고 한다? 알코올. 저 알코올 중에서 먹어도 되는 알코올이 있고요. 먹으면 뒤지는 알코올이 있어요.
승현아, 뭘 먹으면 될까? 그렇지. 뭐가 바꾸나? 뭐가 바꾸나? 맞아. 이 에탄올이 물에 몇 방울 섞여 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술의 도수가 결정되는 거야. 알겠니?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 엄빠들이 많이 드시는 맥주 있죠? 맥주는 5도입니다. 물 95방울에 뭐가 들어있다는 얘기야? 알코올이 5방울 정도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언제나 즐겨 마시는, 우리 나중에 즐겨 마실 소연증이 먹는 거. 소연이는 공주니까 이슬만 먹잖아. 참이슬, 참진 이슬로 두꺼비. 그치? 맞아? 맞니? 선생님은 늘 새롭게 새로를 마시고요. 늘 새롭게 새로를 마십니다. 자, 아무튼 이런 술이 있지. 소주는 보통 15도, 16도야. 15도라고 하자. 물 85방울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알코올이 15도. 그래서 위스키 알아? 위스키? 꼬냑, 위스키. 또 뭐 있지? 진, 와인은 좀 낮아요. 그래서 일명 양주라고 하는 것들, 꼬량주라고 하는 것들 40도, 50도야. 우리나라 전통 증류주, 뭐라고 하지? 안동 소주 같은 거, 그것도 40도짜리야. 화랑 뭐 이런 술이 있어. 화요 이런 것들이 좀 비싸요. 알겠니? 근데 깔끔해. 그거 하이볼 알아? 하이볼? 도수 높은 거를 탄산하고 섞어서 먹는 거야. 맛있지, 그치 준서야? 안 넘어가네, 그치? 그런 얘기야. 알겠니? 야, 혹시 집에서 엄마가 너도 한번 먹어볼래? 그런 말씀 안 하시디? 우리 남학생들 할 텐데. 아빠 이거 맛있어? 한번 먹어볼래? 그렇지? 그럼 어렸을 때 냄새만 맡고 맛지도 아니면 손가락에 집어넣고 한번 찍어 먹어보잖아. 그치? 그랬던 애들이 지금 겁나 잘 먹더라. 알겠니? 왜 재홍이 보냐? 저 새끼가 맨날 너 밤마다 너 술 안 먹으면 잠 안 오냐? 그치? 야, 니네 소주 마실 때, 효준아, 소주 마실 때 소주를 따랐어. 그치? 짠! 한 다음에 꿀꺽꿀꺽꿀꺽 마셨어. 그 다음 뭐라고 하지? 소주 마실 때. 그치? 캬라고 하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해? 조건반사. 먹어봤으니까 쓴 걸 알고 쓴 걸 아니까 캬. 네가 안 먹어보고 어떻게 알아? 얘는 안 먹어봤으니까 대답 못했잖아. 대답했는데 안 한 걸로 간주할게. 그치? 재영이가 소주 병나발부를 구다했어? 소주병을 텀블러에 집어넣고 빨대를 빨면서 그 유명한 알코올 중독자가 너였어? 아이고, 농담이야. 자, 이게 바로 먹어도 되는 술입니다. 알겠니? 이거 먹으면 죽어. 이게 공업용 알코올이야. 니네 병원 가면 엉덩이 까세요? 팔 드세요? 문질 해주는 게 저거야. 알겠어? 저것도 알코올이니까 쭉쭉 빨아먹어야지. 체내에 50mg 그것만 쌓여도 즉사합니다. 실제 사건. 옛날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바뀌고 얼마 안 됐을 때 이 소련에서 온 선원이 부산에서 술을 먹은 거야. 너네 옛날 소련, 지금 현 러시아 사람들은 술 독한 거 먹는다. 너네 원래 추운 지방은 술 독한 거 먹어요. 뽀드카 이런 거 있어. 독한 거 있어. 그걸 먹다가 우리나라 와서 소주 먹으니 밍밍하지. 그래서 어떻게 해? 약국 가서 알코올 달라. 기분이 알코올. 그러니까 알코올 달라니까 알코올 주겠지. 약국에서 약사가 무슨 알코올 줬을까? 메탄올 준 거야. 그걸 섞어서 먹다가 즉사했어. 알겠니? 먹는 거 아니다. 너네 대학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대학을 가게 되잖아. 대학에는요 화학공학과라고 있어. 화공과. 알겠니? 이 화공과에서 술 만들어 먹습니다. 지들끼리. 알겠니? 이것도 섞고 저것도 섞고. 그런 적도 있어요. 됐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에탄올, 메탄올, 같은 물질, 다른 물질, 다른 물질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어? 끓는 점이 다르잖아. 얘는 약 80도, 얘는 약 60 몇 도. 맞지?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에탄올하고 메탄올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아? 에탄올이 끓는 점이 높아요. 그치? 그럼 끓는 점이 높은 이유는 인력은 누가 크다? 얘가 크다. 얘는 다르다. 됐죠? 그리고 내가 이 얘기 했었지. 에탄올, 메탄올 쟤는 순물질이야? 아니면 혼합물이야? 순물질. 왜? 상태 변화 한 번에 온도 일정 한 번이니까. 그 다음 얘 호돈소 물질이야? 원소야? 즉 아니면 화합물이야? 화합물. 이거 외우라겠지. 나는 화학식을 못 쓰지만 선생님이 쓰더라. 근데 선생님이 썼는데 대문자가 여러 개야. 참고적으로 에탄올 이렇게 씁니다. 에탄올은 C2H5OH라고 쓰고요. 그 다음 메탄올은 CH3OH라고 씁니다. 됐어? 너네가 이거 외우라고 안 할 거야. 고등학교 때는 외우시고요. 알겠니?
됐어?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참고적으로 알아둬. 오케이? 자, 이제 오른쪽 볼게요. 자, 끓는 점 에탄올은 78도. 그 다음 메탄올은 65도. 에탄올과 메탄올은 끓는 점이 다르므로 끓는 점이 두 개, 물질의 종류 두 개, 얘네들은 다른 물질. 맞죠? 자, 그다음 물질을 이루고 있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강할수록 끓는 점이 높다. 아까 얘기했지. 그래서 현재 인력은 누가 더 커? 바로 에탄올이 더 큰 거야. 이건 녹는 점도 마찬가지. 그다음 같은 물질, 같은 종류야. 종류가 같으면 무조건 밑줄 쳐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죠. 여기서 양은 뭐라고 했어? 질량하고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치? 그 다음 부피하고도 관계 있어 없어? 없어. 그 얘기죠. 그래서 5mm짜리하고 10mg짜리가 있어. 아니면 5g, 10g이라고 해도 돼. 근데 물질의 종류는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볼 거는 뭘 봐야 돼? 에탄올이 같은 물질이다라는 거야. 맞지? 맞잖아. 같은 물질. 그럼 같은 물질이니까 같은 상태 변화 온도고. 차이점은 뭐야? 얘가 먼저 끓었고 얘는 나중에 끓었어. 양이 적고 양이 많다. 됐어?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지. 얘 5mm야. 얘도 5mm야.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뭔 얘기야? 아, 얘는 작은 불꽃. 얘는 뭐라고? 큰 불꽃. 아, 거꾸로. 얘가 큰 불꽃, 얘가 작은 불꽃. 그치? 됐니? 그런 것도 알아두세요. 알겠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보시면 5mm하고 10mm의 끓는 점은 같아. 왜? 같은 불꽃이니까. 에탄올의 양이 10mm일 때 더 늦게 끓는다. 단 물질 불꽃의 세기가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놨지. 맞아? 그 다음 양이 많으면 끓는 점이 늦게 도달한다. 여기 늦게 도달한다는 얘기는 끓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여기에서 똑같이 10mm, 10mm, 5mm, 5mm일 때 만약에 불꽃 세기가 세지면 왼쪽으로 갑니다. 됐지? 어려운 거 있니? 없죠? 자, 이제 오른쪽 내용 한번 보자. 자, 이거 별표해 놓으시고 여러 가지 액체라고 밑줄 쳐놔. 이거 액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외부 압력과 불꽃 세기가 같다. 이 조건 되게 중요합니다. 압력도 같고요. 불꽃 세기도 같다. 됐지? 자, 이제 해석 한번 해보자. 현재 기호는 A, B, C, D 싸가지야. 하지만 물질의 종류는 몇 개? 3개. 왜? 특성이 뭐죠? 여기서? 액체를 가열해서 나오는 특성? 끓는 점이지. 끓는 점이 몇 개 나와? 끓는 점이 몇 개 나와? 3개. 그래서 가장 먼저 끓는 새끼는 요거지. 아니, 가장 높은 온도에 끓는 새끼 요거. 그 다음 끓는 점 요거. 그 다음 끓는 점 요거. 그 다음 이 A를 만약에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지. 그건 뭐야? 아직 안 끓었다. 아, 끓는 점 D가 높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됐냐? 그래서 끓는 점을 비교하면 A 1등, B, C는 같고 D가 꼴찌죠. 이렇게. 그러면 요 녀석이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어? 요 녀석이 입자가 인력이 가장 크다, 최대다라고 쓸 수 있지. 됐지? 그 다음 B하고 C를 보자. 야, 불꽃색이 같다며. 누가 많은 거야? B가 많아, C가 많아? C가 많은 거죠. 됐어? 그래서 B와 C는 같은 물질이며 C의 양이 B보다 많다, 질량이 크다, 또는 부피가 크다. 그치? 그 다음 문제를 물어볼 때 이번엔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잘 봐야 돼. 끓는 시간. 뭐라고? 끓는 시간. 그럼 끓는 시간을 비교하면 그거는 밑에 쓸게요. 여기다 쓴다. 끓는 시간이야. 끓기 시작하는 시간 얘기하는 거. 제일 먼저 끓는 거 누구야? B죠. 그 다음 C하고 A는 비슷하지. 그 다음 여기지. 맞아? 끓는 시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끓는 시간은 누가 1등이야? B가 1등. 그 다음 누구? D. 그 다음 누구? C하고 A는 똑같아. 근데 똑같으니까 같은 물질 아니에요? 야, 시간이 특성이 들어가? 이거 같은 물질이 다른 물질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는 다른 물질입니다. 시간은 특성이 아니니까. 이거 헷갈린다. 끓는 점하고 요 끓는 시간을 구분 잘해. 이건 특성 맞아요. 특성 맞으니까 BC는 같은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특성이 아니니까 AC는 다른 물질이라고 하는 거지. 까먹지 마. 그 다음 끓는 점 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끓는 점 이용.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인 질소를 이용하면 이게 바로 뭐야? 급속 냉각시킬 때 물체를 사용할 수 있어. 알겠어? 자, 질소를 액체 질소, 액화 질소를 우리가 너한테 부어봐. 그럼 어떻게 해? 너 다 얼어. 그렇지? 그 얘기야. 윤활유의 기름 성분은 끓는 점이 300도시야. 그러니까 엔진의 높은 열을 견딜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됐지? 그렇게. 알겠니?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굉장히 중요한 거 나옵니다.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나온다? 끓는 점과 압력 관계. 별표하세요. 별표. 표별. 별표. 아, 이거 잘 안 보이네. 오른쪽이. 오른쪽이 잘 안 보이네. 오른쪽이 잘 안 보이네, 이거. 이게 문제점이 있었군요. 잠깐만. 표준으로 바꾸면 조금 보이냐? 시네마. 다이나믹. 근데 너무 어둡고. 표준. 시네마. 아, 이거 어떻게 그냥 해. 뭐 니들 책에 있는 사진 보시면 되니까. 그치? 자, 끓는 점 압력 관계 별표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옆대문에다가 결론 먼저 쓸게. 여기다 쓴다. 끓는 점은 끓이라고 쓸게요. 비례한다. 외부 압력. 뭐라고? 외부 압력에 비례합니다. 끓는 점은 뭐에 비례한다고? 외부 압력. 그래서 외부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은 높아지고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져. 이걸 나타내는 제일 대표적인 예가 있어. 압력 뱁스. 됐어? 자,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한번 볼게. 여기 물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 물. 자, 그럼 물 입자들, 물 분자들을 이렇게 쓸 거야. 됐어? 너네 이 정도는 알지? 외부에서 열을 위에 여부에서 열을 받지 않는 순간, 받지 않았어. 그나마 물 분자 중에서 온도가 제일 높은 녀석은 위에 있어요. 알겠어? 뜨거운 건 위로, 차가운 건 아래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은 외부에서 열 조금만 받으면 금방 상태 변화해서 날아가지. 이런 걸 뭐라고 배웠어? 증발. 오늘은 관심 있는 게 증발 아니야. 이제 가열할 거야. 얘를. 뭐 한다? 가열. 그럼 전체가 뭐를 합니까? 열받아요. 전체가 열받아서 전체가 이렇게 상태 변화합니다. 위건 아래건 상태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 됐니? 이렇게 일어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상태 변화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 끓음. 이걸 뭐라고 한다? 끓음. 끓는 온도가 몇 도씨야? 100도씨. 맞아? 근데 문제가 있어. 야, 물 바깥쪽에 뭐가 있지? 공기가 있죠. 맞아? 그럼 공기 입자가 가만히 있어요? 움직여요? 움직이지? 그럼 움직이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이 물 표면을 부딪힙니다. 물 표면을 부딪히니까 물 표면을 눌러. 이때 공기가 누르는 이 압력을 우리는 기압 또는 기체 압력 이렇게 불러. 알겠니? 이 기압이 평상시 때는 1기압이에요. 몇 기압? 1기압. 우리 이 1기압 느껴 못 느껴? 못 느낀다. 왜? 밖에서 1기압이 적용하면 안에서도 1기압이 받쳐주니까. 이해됐니?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을 못 느껴. 그럼 만약에 외부 압력이 2기압이야. 느껴 못 느껴? 느끼겠지. 3기압이야. 느끼겠지. 5기압, 10기압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짜부 되겠지. 됐어? 너네 물속에 들어가면 누가 나를 막 온몸을 감싸는 느낌 들지 않냐? 적당히 잠수하면 괜찮아요. 근데 10m를 넘어서 20m, 30m 넘어가잖아? 그러면 1기압씩 계속 추가가 돼. 알겠어? 그래서 압박감에 못 살아. 알겠어? 되게 힘들어. 오케이? 그래서 잠수할 때 이런 걸 많이 느껴. 잠수하면요 수압이라는 게 존재하거든. 수압은 수심이 깊을수록 많이 존재하니까. 알겠니? 이런 거야. 그러면 거꾸로 우리 바깥쪽의 압력을 진공으로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터집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 터져. 이때 사람이 몇 기압까지 견딜까라는 걸 실험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왜 웃어 너 근데? 즐거워서? 네가 실험 대상이면 즐거워? 승현아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해봤어요. 이 자료치를 알아. 이 자료치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인간이 몇 기압까지 견디니까 그 기압에 맞게끔 그 기압이 높으면 그 기압을 맞게끔 옷을 개발해야지. 그치? 이런 것들을 뭐를 개발해야지? 그걸 찾아놓은 거야. 이거 연구한 새끼들이 누구야? 연구한 새끼들이 누구야? 일본 놈들이야. 내가 그래서 일본을 싫어해. 알겠어? 일본의 우리나라 일제 식민지 때 저기 만주가 어딘지 알아? 중국 쪽이야. 우리나라하고 러시아 그 사이에 있는 거. 만주에 731 부대라고 만들었어요. 이때 이 731 부대가 하는 역할은 뭐냐? 어차피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못 이길 거 뻔하잖아.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 총, 칼, 뭐 잠수함, 그다음 뭐 비행기 이런 게 딸리니까 뭘로 이기자? 화학전을 하자.
화학무기를 개발하자. 독가스 같은 거. 그러면 화학무기, 세균무기 이런 걸 개발하려면 먼저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죽을까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실험 대상으로 실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가지고서 뭐 별거 다 있어. 사람을 몇 명으로 일렬로 쏜 다음에 탕 쏘고, 그 다음 사람들 여자들 거기 데리고 온 애들 가지고 집단 강간을 해가지고 애를 베게 만들어. 임신. 그런 다음에 임신 1주차에 뭐가 만들어지고 뭐 이런 거 알지. 다 해부해봤어. 그러면 어떻게 돼? 태아도 죽고 애기도 죽고 산모도 죽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거 누가 실험 대상이었어? 조선인, 그 당시 조선. 또 중국인, 그다음 일부 러시아인.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조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니네가 에이 나랑 상관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동생이었다고 쳐봐. 이거는 우리 얘기야. 이제 내 얘기로 바뀌는 거야. 맞지? 그치? 아 물론 돌아가셨잖아요. 아 돌아가셨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 안 나빠?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은 이걸 인정을 안 해. 우리가 언제 안 했는데? 이걸 그래서 대상으로 드라마를 만든 게 넷플에 나온 게 경성 그리쳐야. 알았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하나 더. 이 일본에서 전쟁이 진 다음에 일본 애들 전범 재판을 했어. 전범 재판 해가지고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야, 너 전쟁 일으킨 새끼들이니까 너 총살. 근데 그때 육군 대장이 야씨 총으로 맞아 죽으나, 그치?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잖아. 일본에서 최고로 치는 게 뭐야? 할복자살이야. 그치? 그래서 권총자살을 하려고 한 거야. 막 미군 애들이 자라올 다봐 막 오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 아이 권총자살을 해야지. 그래서 권총으로 자기 가슴에 대고 빵 쐈어. 그래서 미군 애들이 잡으러 딱 와가지고 봤더니 어이 죽어가고 있네.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가서 살렸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 총살. 근데 그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놈들? 731 부대장. 그치? 이시라는 새끼거든. 그 새끼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무슨 거래? 야, 내가 연구한 자료를 다 너한테 넘겨줄게. 대신 내 목숨 건져줘. 걔 전범 재판에 올라가지도 않았고요. 재밌는 거 늙어 죽었습니다. 뭐라고? 늙어 죽었어. 근데 웃긴 거 뭐야? 그다음부터 이름 바꿨어. 싹. 그리고 의사 출신이었거든. 의사 출신이었으니까 이름 바꾸고 일본 의학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면서 늙어 죽었습니다. 존경받는 사람. 가명 쓰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일본 녹십자라고 있어. 거기하고 관련돼 있어. 와, 개새끼지. 선생님 욕 시원하게 하면 개새끼야. 그지? 그런 새끼는 진짜 두드려 맞아 죽어야지. 무서워. 알겠니? 그 다음 그 새끼 자손 중에 정치인도 있어. 참고적으로 얼마 전에 총 맞아 죽은 새끼.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일본에서 총 맞아 죽은 새끼 있어요. 분명. 암살당한 놈. 걔가 걔 자손이야. 자, 그러면 이게 기압이거든. 일기압이야. 일기압일 때 밖에서 누르는 이 힘을 이 물 분자가 물 입자들이 이겨서 나가는 힘이 100도씨라고. 근데 만약에 이게 일기압이 아니라 이기압으로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 누르는 힘이 세지. 세면 나가려는 힘이 더 세져야 돼, 더 약해져야 돼. 세져야 돼. 그러면 얘가 열을 더 많이 받아야 돼, 더 조금 받아야 돼. 그래서 120도가 돼요. 그래서 압력밥솥이 2월기야. 압력밥솥은요, 내부에는 공기만 있었겠지? 처음에 물이 끓으면서 뭐가 생겨? 공기에다가 플러스 수증기. 그럼 공기의 수증기가 가득가득하면 기체 압력이 증가하잖아. 기체는 입자수에 비례하니까. 맞아? 기체 압력은. 그래서 압력이 2기압까지 바뀌어요. 선생님 3기압, 4기압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분의 수증기는 이제 어떻게 돼? 추를 넘어서서 추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추가 그래서 딸랑딸랑거려요. 알겠니? 압력 조절하려고. 그래서 이게 2기압이 되면 12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음식물이 빨리 되겠니? 천천히 되겠니? 그렇지. 음식은 빨리 되는 게 맛있는 거죠. 알겠니? 이게 뭐라고? 압력밥솥. 자, 그 다음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공기가 많아져요? 적어져요? 희박해지죠? 적어지죠? 그치? 그럼 공기 압력이 1기압이 아니라 이번에는 0.8기압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 그럼 100도씨까지 온도가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 압력이 낮아졌으니까 그런 점도 낮아져. 그럼 얘가 한 95도씨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쌀이 익겠니? 안 익겠니? 안 익어요. 그래서 무슨 밥이 나와? 삼천밥.
아래는 타야. 중간은 이거요. 위에는 생쌀. 알겠니?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맛있게 에베레스트 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긴 너희들 머리를 닮은 대빵 큰 돌덩이를 우리 냄비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일종의 무슨 역할이야? 뚜껑에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들썩들썩 해야 안 해요? 무거운 돌덩이 때문에 안 하지. 일종의 압력밥솥 역할을 하는 거야. 아우 선생님 귀찮아요. 귀찮아?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거리 하면 될까? 압력밥솥을 갖고 가면 되겠지. 높은 산에. 맞죠? 그러면 됩니다. 이해됐니?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뭐 볼게. 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져요. 그 예제 이거 중요합니다. 압력밥솥 밑줄. 자 그다음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높은 산 밥을 하면 쌀이 설리고. 그다음 옆댕구리 빈 공간 하나 있지? 써. 찬물로 물 끓이기. 뭐라고? 물 다시 끓이기. 선생님 뭐라고요? 찬물을 물을 어떻게 끓여요? 그치? 말이 안 되잖아. 찬물을 물 끓이기야. 자 이제 요거를 선생님이 필기를 해줄 거야. 그림을 그리고. 자 이제부터 필기할 것들이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 필기. 자 필기는 어디다 해야 돼? 63페이지 오른쪽 빈 공간에. 필기할 거 2개 있어요. 뭐 몇 개 있다고? 2개. 자 그래서 2개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필기는 이따 하러 갈 때 하세요. 자 맨 먼저 뭐라고? 찬물로 물 끓이기야. 다시 끓이기. 이거부터 한번 해볼게. 얘들아 뭐가 있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라는 게 있어요. 아래가 뭐야? 아래가 둥글둥글해. 이걸 다른 말로 부피 플라스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알겠니? 자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 뭘 집어넣었어? 물. 아 참고적으로 뚜껑은 막았다. 뚜껑은 막았다. 그 다음에 얘를 가열할 거야. 뭐 한다? 가열. 자 그러면 얘가 끓었어 이미. 끓었어. 끓었으면 물하고 여기 뭐가 있어? 공기도 있지만 수증기도 있는 상태지. 물을 한번 끓였다. 이건 그래서 끓인 물이야. 끓인 물. 그거를 이제 바닥을 뒤집어 까. 뚜껑은 아래에 있죠? 됐죠? 그럼 물이 이렇게 있을 거야.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 공기와 플러스 수증기가 있지. 수는 수증기야. 됐어? 그 다음 여기는 한 번 끓었었던 물이야. 이해됐냐? 그럼 현재 여기는 끓고 있습니다. 물이 끓고 있으니까 몇 도씨? 100도씨지. 100도씨에서 현재 이거는 뒤집어 깠지. 이거 몇 도씨야? 100도씨 아래지. 99, 98, 97, 19 있지. 주변 공기한테 열을 뺏기니까. 이해됐어? 현재 이 상태야. 이때 여기다가 내가 무슨 짓거리 할 거냐? 찬물을 뿌릴 거야. 이게 1번이야. 뭐라고? 이게 찬물 뿌린 게 1번이야. 그럼 얘 다시 끓어. 왜 다시 끓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자. 이 찬물에 영향을 받는 게 공기일까 수증기일까? 수증기. 그래서 이 수증기가 2번 액화돼. 뭐라고? 수증기가 뭐 한다고? 액화. 수증기가 액화되면요. 수증기 개수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지. 그러면 수증기 개수가 감소하니까 이 압력은 공기 플러스 수증기의 압력이지. 일기압보다 크지. 근데 이 수증기가 줄어들어서 1기압보다 커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2기압이라고 하자. 그럼 2기압보다 지금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지. 그래서 액화돼서 기압이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압력이 감소하면 4번 끓는 점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지. 물에 끓는 점이 감소할 거예요. 그래서 5번 다시 끓는다. 이해됐지? 이해됐어?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볼 거 2번째 내용. 필기는 좀 이따 해라. 자, 이제 상태 변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액체의 가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뭐라고? 액체의 가열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x축은 시간, y축은 온도. 됐죠? 자, 이 자식을 가열할 겁니다. 가열하게 되면 현재 온도 여기에서 쭉 온도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일정하대. 그럼 뻔하고자 번데기야. 여기 무슨 상태? 액체. 여기 무슨 상태? 액기. 이때 이 온도를 뭐라고 해? 이 온도를 끓는 점. 여기까지 문제 없죠? 됐죠? 됐니? 자, 그러면 잘 봐. 내가 요 온도를
높이고 싶어. 이 온도를 낮추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아니, 양하고 관계없다고 했잖아. 어떻게 하면 돼? 하나만 쓸게. 이거의 반대가 이거고 이거의 반대가 이거니까. 그치? 얘는요, 끓는 점은 뭐에만 비례한다고? 압력! 그래서 얘는 압력을 낮추는 거야. 요 녀석만 쓸 거야. 요 녀석은 압력을 감소시키면 되지. 그럼 위에 거는 뭐야? 압력을 증가시키면 되지. 뭐라고? 요거는 압력을 증가시키면 돼. 필기 이따가 이쁘게 해. 니들은 제목 밑에다 써라. 알겠니? 그 다음 이건 뭐죠? 끓는 시간이지. 끓는 시간, 요 시간을 땡기고 싶어. 아니면 늦추고 싶어. 맞아? 그럼 끓는 시간을 좀 땡기고 싶어. 빨리빨리 끓어라.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니죠. 이건 압력은 상관없죠. 온도는 일정하고 얘만 바꾸는 건데 시간. 요걸 하려면은 얘는 양을 줄이거나 오와 불꽃을 세게 하면 되죠.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양을 늘리거나 질량을 늘리거나 부피를 늘리고 불꽃을 줄이면 되겠지. 이해됐어? 됐니? 자, 니네 거기 빈 공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 그 빈 공간에다가 얘하고 얘를 동시에 지금부터 필기하세요. 필기. 자, 필기 다 하셨으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끓는 점과 압력입니다. 감압 용기가 있어. 감압 용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압력을 감소시키는 용기야. 용기 있게 알아주시면 돼요. 됐어? 자, 뜨거운 물이 있습니다. 그럼 얘들아,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을까? 공기와 수증기가 있겠죠. 뭐가 있다? 공기와 수증기. 맞아? 자, 그런데 이제 이 공기와 수증기 때문에 기압, 압력이 존재하고 있어. 자, 근데 오른쪽에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공기를 빼냈다 그랬어. 공기와 수증기를 빼는 거야. 그러면 이건 압력을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낮춰요. 뭐라고? 낮춥니다. 그럼 낮추면 여기가 거의 진공에 가깝게 되는 거지. 이 압력이 1기압보다 컸는데 이건 0기압에 가깝게 되는 거야. 압력이 낮으니까 다시 물이 끓는 거죠. 왜? 압력이 낮아져서 끓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됐어요? 됐니? 예를 들어서 여기 상태에서는 물의 끓는 점 몇 도야? 100도씨 정도. 맞아? 100도씨 정도야. 근데 현재 온도가 100도씨보다 높다 낮다? 낮다. 한 95도. 끓겠어? 안 끓겠어? 안 끓어. 그런데 압력을 낮춰준 거야. 공기를 뺐거든. 그러면 끓는 점이 훅 감소하겠지. 그리고 훅 감소해서 현재 끓는 점이 92도래. 됐어? 그럼 이걸 끓겠어? 안 끓겠어? 끓겠죠. 95도는 92도보다 높으니까. 이해됐니?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3번 녹는 점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별거 없어요. 진짜 별거 없어요. 니네 이거는 뭐만 알고 있으면 돼? 이런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잘 봐. 고체와 액체와 기체 그 사이의 상태 변화 온도를 녹는 점 끓는 점이라고 한다. 됐어?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 그럼 무슨 상태? 고체예요.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고 끓는 점보다 낮아. 액체예요. 현재 온도가 끓는 점 이상이야? 기체예요. 이거 찾는 거야. 알겠니? 됐어? 뭔 얘기인지 알아? 이걸 외울래? 미친 또라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고체 다음에 녹는 점이다. 액체 다음에 끓는 점이다. 그래서 기억 다음에 니은이라는 걸 까먹지 마세요. 뭐라고? 기억 다음에 니은이라는 걸 까먹지 마. 됐지? 그래서 실제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 자, 오른쪽으로 한번 보자. 잘 봐라. 자, 지금부터 저 녀석의 문제를 풀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 11번처럼. 11번 먼저 볼게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앞으로 니들하고 나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 약속. 이 약속을 안 지키면 화낼 꼬양. 됐니? 약속 지켜야 돼. 알았어? 자, 11번 볼게요. 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어. 그럼 볼 것도 없이 여기 니은이 있으니까 항상 니은 앞에 고체를 써.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액체를 써. 여기 사이에 기체를 써. 뭐를 쓰는 거야? 고액기를 쓰는 거야. 뭘 쓰는 거라고? 고액기. 됐어? 그 다음 고액기 쓴 다음에 이제 뭐를 할 거냐? 현재 온도가 몇 도씨? 20도씨가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느냐라는 것만 찾으면 게임 끝나. 됐어? 자, 여기 봐봐. 온도계가 지금 보니까 온도가 낮고요. 온도가 높아요.
근데 20도씨는 마이너스보다 훨씬 위니까 여기 있지. 20도씨는 여기 위치, 요 위치. 현재 무슨 상태야? 기체예요. 끝났죠? 그치? 그럼 여긴 20도씨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그리고 이 새끼 누군지 알겠네. 이거 누구야 이거? 물이죠. 물. 아니면 얼음이라고 하든지. 그래서 액체. 현재 20도씨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고체죠. 끝. 안 쉬워 안 쉬워? 겁나 쉽지. 이거 틀리면 나가 죽은 거야. 알겠어? 조심할 건 기억 다음에 니은이라는 거. 요것만 까먹지 마. 그래서 앞으로 숙제 냈을 때 뒤에 녹는 점 끓는 점 사이에 고액기 안 쓰면 꼬집을 거야. 아니면 안 깨물던지. 알겠어? 고액기 쓰는 거야. 약속이야. 뭐 안 하기만 해봐. 그냥 등짝 스매싱을 하던지 꼬집던지 아니면 코딱지를 파가지고 먹이던지. 자기 코딱지다. 내 코딱지 아니다. 알겠니? 야, 자기 거 자기가 먹는다는데 맛있겠지. 그치? 대답들 안 하네. 네 했어? 모르겠어? 네 했음과 동시에 너는 코딱지 맨이 되는 거죠. 자, 7번. 자, 끓는 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야, 종류가 아니라 양에 따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지? 종류에는 관계가 있죠. 물질의 양이 많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상관없습니다. 종류 같으면 같은 성질을 나타내. 가열한 불꽃 세기가 강해도 끓는 점 변하지 않는다. 빙고. 왜? 야, 가열하는 불꽃 세기 예를 들어서 얼음을 1단으로 가열하면 얼음이고 3단으로 가열하면 물이냐? 아니, 물이 아니라 얼음이 아니라 뭐 저기 뭐야 빠피코냐? 그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끓는 점은 압력에 따라 변하므로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끓는 점 얘기할 땐 같은 압력에서 일기압에서 이런 식으로 쓰거든. 특성은 맞습니다. 자, 8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일기압에서 액체 물질이라고 했어. 얘들아, 이 문제는 끓는 점 그래프예요, 녹는 점 그래프예요. 뭘 보고? 그렇지, 잘했어. 액체 물질. 여기 써 있잖아. 일기압, 압력 안 바뀌었네. 그다음 뭐라고 했어? 액체 물질. 그러니까 뭐야? 이거 뭐 물어보겠어? 끓는 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끓는 점 비교해보면 위에다 쓸게요. 끓는 점 제일 높은 온도에서 끓는 거 C. 그 다음 A하고 B는 같은 온도죠. 근데 불꽃 세기가 모두 같다고 했어. 그럼 이거 무슨 차이야? 양 차이지. 누가 많아? 누가 많은겨? 시간을 보면 A가 B보다 먼저 끓었으니까 양은 B가 많은 거죠. 아, B가 양이 많아. 됐죠? 자, A하고 B는 같은 물질이다 라고 했어. 왜? 같은 끓는 점. 맞아요. 가장 먼저 끓기. 그럼 시간이죠? A가 1등. 그 다음 B하고 C는 2등. 그죠? 자, 그래서 A다. 맞네요. A의 양은 B의 양보다 많다라고 해서 적죠. C의 끓는 점이 가장 높다. 다른 말로 인력이 가장 크다. 빙고. 됐지? 밑으로 9번이야. 높은 산 위의 기압은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낮아요. 그 높은 산에 밥을 하면 물에 끓는 점이 낮아져서 쌀이 설리고 맛이 없겠지? 자, 10번입니다. 자, 이거 요 온도가 녹는 점이야, 끓는 점이야? 얘들아, 요 온도 승현아, 녹는 점이야, 끓는 점이야? 뭘 보고? 잘했어, 고체. 여기 써 있잖아, 고체. 그러니까 이게 뭐야? 고. 이게 뭐야? 고액. 이게 뭐니? 액. 이게 뭐니? 액기요. 이거 뭐니? 아이고, 잘못, 액기가 아니라 액고죠. 잘못 쓸 뻔했네. 액고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고. 됐죠? 그럼 상태 변화가 한 번, 두 번 일어나고 요 상태 변화를 뭐라고 해? 이거 융해. 이걸 뭐라고 해? 응고. 응가 아니야. 그 다음 요 온도를 뭐라고 해? 녹는 점. 그럼 이 온도 띵띵띵띵띵 여기도 53도가 될 테고 같은 물질이니까 이 온도를 뭐라고 해? 어는 점. 그래서 같은 물질이면 녹는 점과 어는 점이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들아, 이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지? 끓는 점이라고 하지? 아니요. 어디다 고기를 끄덕끄덕. 이거 끓는 점 아니고 뭐라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까먹지 마. 자, 이 물질의 녹는 점과 어는 점은 5353. 53 불고기 먹고 싶다. 5353. 쭈삼도 맛있는데. 그 다음 가, 마, 구가는 각각 어떤 상태냐? 다 썼잖아. 됐지? 자, 여긴 끝났습니다. 뒷장. 뒷장 보시면 이제 내신 쑥쑥이가 있죠. 그치? 여기는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숙제인데 숙제할 때 조심할 거.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자, 이 문제 나왔지?
뭐 쓰라고 했지? 고액기 쓰라고 했지. 고액기를 어떻게 쓰는 거야? 고체는 니은 앞에 쓰는 거야. 야, 근데 얘들아 잘 봐라. 만약 녹는점이 아래에 있고 끓는 점이 위에 있어? 그럼 고체를 어디에 써야 돼? 아래. 이런 건 낚이지 말자고. 알겠니? 됐어? 자, 우리 학원 방학이기 때문에 우리 토요일은 안 보는 겁니다.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봅시다. 끝!